안녕하세요. 뻔뻔한복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거 무순이 줍줍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굉장히 많은 기회가 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가격대가 일단 오전에 소개해드린데도 3억대고요. 오늘 오후에 LH 홈피에 뜬 모집 공고, 이거는 공공 분양으로 나온 곳이라서 여기도 역시 분양가 상한제보다 더 저렴한 가격대로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세종에 위치한 행정중심복합도시 6-3 M2 블럭이라고, 공공분양 아파트라 그래서 굉장히 좀 이 아파트 이름이 복잡합니다. 근데 간단하게 부르자면 산울마을, 리첸시아 더 파크라고 불려지고 있는데, 일단 공공의 이 택지에서 민간 사업자를 들여서 분양을 한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분양가 면에서 메리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리첸시아 더 파크는 여기는 최고 층수 29층이 되고요. 14개 동 5구제곱과 8사제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무순이 집집 치고는 굉장히 물량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4세대 나왔어요. 보통 무순이 집집 나오면 딸랑 한 세대 나오잖아. 사람 좀 힘 빠지게 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도전을 하시라. 낚시질은 일단 시간과의 싸움이니까 일단 던지고 오는 겁니다. 대여가 낚일 가능성도 누구에게나 찾아올 그런 어떤 행운이 있을 수 있으니까 59A가 한 세대, 59B가 두 세대, 그리고 84B가 한 세대, 도합 4세대가 나오게 됐는데, 가장 중요한 건 분양가죠. 일단 59A가 2억 8천밖에 안 해. 와, 이거 공공분양이라도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2억 8천. 그리고 84B가 84에서 조금 기대감을 좀 무너뜨리네. 4억 7천. 조금 비싼 감이 있어요. 공공분양 치고, 아니, 공공분양 84제곱을 왜 이렇게 비싸게 내놨을까? 근데 59제곱이 그래도 2억대라는 사실이 위안이 될 수가 있겠죠. 일단은 무주택자라면 이 정도 되는 어떤 아파트를 킵하고 있다면, 지금 무주택자나 1주택자나 거의 자격 수준은 비슷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최근에 나오는 무순이들을 2억에서 3억짜리 잡으시라. 그러면 최대한 손실 줄일 수 있고, 시세 방어벽이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지금 자산시장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에서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발코니 확장 금액 보셔도 59A가 720만 원밖에 안 하고, 59B가 710만 원, 84B가 680만 원. 보통 민간 분양하면 확장비가 2천만 원 찍고 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5천만 원 하는 데도 있어.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커가지고, 아니 이런 식으로 발코니 확장 비용을 뻥튀기를 해가지고 민간 분양 분양을 하기 때문에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오를 수밖에 없는데, 여기는 공공분양이라는 또 이점이 있기 때문에 확장비가 확실히 줄어들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이 시세를 보면 6억 7천에 30평대가 거래가 됐는데, 실제 매물은 대통령실 이전 분위기로 지금 풀악셀을 받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8억도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는 9억도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84제곱이 4억대였으니까 충분히 더블업 될 수 있는 주변 시세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세종이 투기가 굉장히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세종에 내가 깃발 꽂으면 무조건 이 세종 전체적인 어떤 아파트 시세가 10억을 찍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실 이전 기대감이 지금 계속적으로 기저에 깔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집값을 보면 3월 세종시 주택 매수 심리가 전국 1위를 찍었어요. 거의 반토막 그냥 언저리에서 그냥 사경을 헤맸잖아. 세종 아파트가. 그만큼 엄청나게 후달리는 어떤 가격대를 보여줬는데, 1월보다 2.8배 거래액이 더 늘어나고 있고요. 심지어 2020년 5년 전만 해도 세종시가 미쳤어요. 매물 실종 아파트값 줄줄이 10억 돌파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거의 아파트 타운이죠. 어디를 가나 신축 아파트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지역이고, 지금 아파트 값이 완전히 나가리 되면서 상가 자체가 유령상가로 그냥 돌변하는 그런 어떤 을씨년한 어떤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대통령실 이전 설입니다. 설. 세종 집값 급반등을 하고 있는데 나성동이 가장 이 세종에선 가장 센트럴한 그런 어떤 위치인데 13억을 지금 돌파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 좀 묻어갈 수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 2억대 무순위가 나왔다.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아파트 입지를 보면 6-3 생활권입니다. 6-1, 6-2, 6-3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세종 BRT가 지나가고 있고요. 이게 BRT가 왜 중요한가 하냐면 오송역으로 바로 직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송역은 KTX를 이용할 수 있잖아. 충분히 수도권, 서울 쪽으로 이동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통수단이 굉장히 편리한 어떤 도로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단지도 아주 참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단지 배치도도 동강 간의 거리가 그렇게 가깝지 않게 숲새 아파트라는 또 개념도 있습니다. 상당히 좀 쾌적한 어떤 그런 이 아파트 주변 환경을 보여주는 것 같고 평면도를 살펴보시면 5구A가 판상형 방이 하나, 둘, 셋 그리고 드레스룸까지 장착되어 있고요. 5구B 역시도 늘 B평면도는 마이너급, 그러니까 판상형이 아니라 탑상형으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는 또 공공분양이라 그런지 몰라도 A, B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여기도 판상형, 방이 3개, 드레스룸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 B가 똑같은 이 평면도를 가지고 있다. 이것도 뭐 상당한 메리트가 될 수가 있겠고요. 주로 5구제곱은 이 층수가 높지 않고 8-4제곱이 좀 층수가 높은 곳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일단 신청 자격. 국내에 거주하는, 그러니까 전국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여기 무순위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 그러니까 유주택자는 일단 안 된다는 얘기죠. 성년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을 하게 되겠고요. 신청 자격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접수는 4월 24일 오전 10시에서 5시까지, 당첨자 발표는 4월 30일 4시에 발표를 하게 되겠네요. 일단 뭐 신청 일정 및 신청 방법, PC, 인터넷, 모바일 신청하고요. 방문 신청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LH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LH 청약 플러스에 접속하신 후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 여기는 뭐 거의 반짝반짝거리는 곳이라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서울 흑석 재개발 대장 아파트라 불리는 흑석 아크롤리버하임, 여긴 DLENC, 이 편한 세상에서 건축을 한 그런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대수가 1073세대, 1000세대 넘어가고 있고요. 여기 부정청약으로 입주 취소된 5가구 중 일부 물량이 무순위 청약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매물로 5건 모두 84 타입으로 나올 가능성도 높고요. 아무튼 뭐 시세 차익 10억 이상 뭐 기대가 된다고 하는데 여기 초기 분양가가 84 타입이 8억 5천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세는 어떠냐? 8억 5천이었는데 지금 24억 합니다. 10억 이상이라는 말이 아니라 거의 뭐 20억에 가깝겠다. 그죠? 그리고 전세가 9억 9천이기 때문에 분양가가 8억 5천이니까 충분히 전세 보증금으로 분양가 쳐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유리한 전세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흑석 아크롤리버하임 뭐 나온다 했는데 진짜 못 빠지겠다.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일단 뭐 촘촘하게, 서울은 일단 뭐 땅값이 비싸니까 흑석동 또 어마무시하잖아요. 촘촘하게 좀 구성이 돼 있다. 대신 한강 조망이 가능한 그런 어떤 층수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한강뷰를 또 품은 아파트 또 프리미엄은 무시 못하잖아. 그 정도로 뭐 압도적인 어떤 이 시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강남권도 접근성이 괜찮고 한강변에 또 자리 잡고 있다는 그런 어떤 포지션 때문에 24억 8천, 거의 뭐 25억을 찍고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평면도 역시도 뭐 탑상형 비슷하게 침실 3개, 또 발코니가 있네요. 그리고 침실 3개, 또 발코니 뒤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뭐 앞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옆 측면에서 또 후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니 해도 이게 한강 조망이라는 어떤 이 메리트가 있으니까 이런 발코니를 내 가지고 상당히 좀 경쟁력을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흑석역이 뭐 도보권 안에 위치해 있고요. 뭐 흑석 아크롤리버하임
그 뭐 그냥 브랜드만 딱 말하면 그냥 바로 딱 꽂히는 그런 곳이니까 좀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무순위 줍줍 조금 저비용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루트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지금 시대에 아파트 사기를 좀 우리가 주저해야 하는가? 가격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지금 작은 부메랑 충분히 맞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내가 고점에 아파트 진입을 하게 되면 와르르 내가 산 집값 그 반토막까지 빠질 가능성 충분히 많습니다. 철저히 거품 빠진 가격대로 애초에 접근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결국 자본시장, 자산시장, 자금 흐름은 썰물처럼 빠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갯벌 장세가 워낙에 지금 미국발 변수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죠. 그래서 기본값이 철저하게 보정이 되는 시기에 우리가 와 있다. 아파트 값이 지금 한국 아파트는 정말 보정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 기본값 자체가 너무 이거 기본값이라 이 베이직이 아니잖아, 베이직이. 그러니까 기본값이 제대로 좀 철저하게 보정되는 아파트 시장 분위기가 와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야지 좀 손에 뭐가 좀 집이 잡히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통 되질 않으니까 이 매수세도 줄어들고 거래량도 뭐 바닥치고 이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 자체가 제대로 돌지를 않는 겁니다. 지금 오늘 코스피 보세요. 잠시 올라섰다가 또 2440. 지금 장난이 아닌 게 외국인 자금하고 기관이 거의 4,600억, 거의 5천억 정도 뺐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이런 식으로 5천억 빠지고 1조 빠지고 2조 빠지고 이런 식으로 자본시장 자체에 자금이 썰물처럼 지금 계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자산시장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니. 아파트 시장이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 그만큼 지금 올라간다 우상향 궤적을 계속적으로 고집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지금 미국 시장 보십시오. 마켓이 다이빙 한다잖아요. 다이빙. 예? 경제 전반에 대해서 정말 뭐 엄청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미국의 어떤 관세 보호무역 정책이 정말 실질적으로 가정에 그리고 기업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 좀 일반 가정들은 지금 씀씀이를 지금 계속해서 조여가고 있죠. 그리고 이 기업들도 자금 조달하는 데서는 뭐 굉장한 하드캐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게다가 이런 어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지금 이 주식시장의 이 대학살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되면서 지금 경기 후퇴에 대한 이 공포가 인플레이션보다 더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자국민, 특별히 미국 이 자국민들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팍팍하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중 무역 갈등이 어느 선상에서는 극적인 타격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개박살 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물론 이 미국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뭐 엄청난 결단을 통해 가지고 계속적인 어떤 이 관세 압박을 해가고 있는데 중국이 이걸 지금 맞받아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해결 기미가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본시장이 지금 흔들바이죠, 흔들바이. 2300선 붕괴되고 환율은 1,500원, 불과 일주일 전입니다, 이거. 한 달 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발 관세 공포 외국인 코스피 2조 투매하고 역대 5번째를 찍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위급한 상황 속에 와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친 듯이 자본은 뭐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관세 공포가 자본 역류 현상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잖아. 자본이 선순환되면서 모든 어떤 기업과 가정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뭐 소비도 진척되고 상당히 기업도 자금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완전히 지금 렉이 걸려버리고 있으니까 이 트럼프이가 아닙니다. 트럼프의 공세가 꺾일 가능성이 그래서 굉장히 많아요. 이 국채 부분에서 지금 변수가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한국 부동산은 역으로 악재는 껴안고 호재는 비껴갈 가능성이 많고요. 지금 부동산 자금 시장은 거의 뭐 락이 딱 걸려있는 상태죠. 그러니 집값 대조정은 기정사실이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린 이 무순위 줍줍 그리고 공공분양 관심을 가지시면서 무조건 초기 비용 줄이시라. 수익보다 지금 상황에서는 손실 줄이는 것이 가장 큰 차익을 얻는 것과 동등한 그런 어떤 이 자산을 지키는 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오전에 나오는 무순위 그리고 오후에 나오는 무순위
지금 4월부터 점점 이 분위기 심상치 않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하여간 이런 기회들 잘 활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자본시장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아파트 시장 역시도 자금 경색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집값 대조정기가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집은 될 수 있으면 신중하게 사시라. 대신 되도록이면 좀 미루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저점으로 내려온 가 2억이나 3억 정도 되는 아파트 굉장히 매력적이잖아. 그죠? 서울도 이제 뭐 거의 뭐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4억대 정도면 충분히 어떤 구든 커버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현실적인 좀 손에 잡히는 어떤 가격 수준으로 좀 내려와야지 부동산 시장이 충분히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산 가치 다 날아간다라는 공포는 그만큼 가지고 있는 분들이야 뭐 공포감을 느끼겠지만 일반적으로 주거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국민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집값이 안정적으로 정상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아니겠습니까? 하여간 잘 지켜보시면서 기회를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쌍공 빰빠람 부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